오늘 사회를 맡은 하남시 고혈압장애병의 센터의 팀장 윤경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아니요. 아니요. 너무 좋네요. 아니요. 폭염에다가, 그쵸? 또 폭우에다가 폭 찌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는 고생 많으십니다. 저 더위를 많이 안 타는 체질인데도 저도 덥더라고요. 그래도 오늘은 좀 날씨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래서 오늘 신입특강 오신 분들 수업 잘 들으시라고 하는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네, 너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렵게 시간 내셨을 텐데요. 저희가 오늘 중간에 덥거나 춥거나 하시는 얘기 해주시는 분들 운동 해드릴 테니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요. 아무래도 복합 만성질환 관리에 관련된 지금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중간에 저희가 이렇게 시민건강특별강좌를 마련해서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무슨 전략이죠? 이상지질 혈증 관리 전략이에요. 이상지질 혈증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도 손을 안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교수님 강의가 더 유익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준비하게 된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저희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보건 소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보건 소장님 한번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시보건소장 박강명입니다. 오늘 날씨가 선선하고 어르신들 오시기가 좋았고요. 또 마침 비도 오후 1시경부터 비가 온다고 그러네요. 가시는 길에도 아마 비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축복받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110살이요. 그건 희망 고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나라 망해요. 후손들 어떻게 삽니까? 84세 가량 되고요. 남자 여자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하면 대략 맞습니다. 근데 평균 수명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인가. 맞아요. 그렇죠. 3대 사망 원인이 이제 뭐 암부터 해서 심뇌혈관 질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99881234 아시는 분? 아시죠?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수망이 아마 99881234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루 이틀 3일 뭐 아프다가 죽자. 그게 998134이잖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죠. 어떻게 잘합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열심히 따라 하시고, 그죠? 몸 움직이시고, 건강식품만 찾으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한의학의 뿌리가 깊어서 뭐든지 먹어서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먹어서 해결을 하지 마시고 움직이세요. 움직이시고 많이 웃으시고 고기도 안 드시면 안 돼요. 고기도 단백질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오래 사실 수가 있고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건강검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면은 축복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제 장인이 43년생이신데 1943년생이신데 원발암이 3개가 생겼어요. 2002년에 조기위암, 위암, 그 다음에 2018년에 방광암, 2021년에 폐암이 생겼어요. 근데 수술 다 받으시고 다 지금 암 이겨내시고 잘 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한 10년 전에는 뇌경색이 살짝 와가지고 경동맥이 막혔어요. 그래서 경동맥에다 스텐트 넣었어요. 이 건강관리를
검진을 잘 받으셔서 조기에 암이 발견되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 시술을 받으셔서 지금까지도 잘 살고 계시거든요. 100세까지 사시면 저 큰일 났습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좋은 기회에 열심히 강의 잘 들으시고 질문 많이 하셔서 돌아가실 때는 지식이 한 보따리 안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허성호 교수님은 수원 펜센터병원의 심장내과 사실 중재 시술이라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시술을 주로 하시는 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응급실에 오지 마시라고 입원하지 마시라고 그 비결을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보람차게 강의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소장님 말씀 부탁드렸는데도 저희 이제 대상자분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소장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많이 이용하세요. 네, 오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교수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수원의 성계센트 병원 순환기내과의 심장을 보시는 교수님이시고요. 저희 더불어서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하남 시민분들이 이 심혈관 건강 조심하셔야 되셔서 저희가 고혈압당뇨 등록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주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항상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20년 가까이 실장님까지 전문의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현장에서 아까 저희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특별히 음식 마시라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상지질혈증 중심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성호 교수님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소개받은 허성호입니다. 제가 우리 병원에서는 제일 잘생긴 의사로 되어 있고요. 실력은 잘 모르시지만 제일 잘생긴 의사로 알고 있습니다. 빈센트 병원 혹시 오시면 제일 잘생긴 의사가 누구냐고 물으시면 우리 그 교육을 그렇게 시켜놨거든요. 교육의 힘이 커서 대부분 제가 제일 잘생겼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우리 소장님께서 내용은 충분히 그 핵심 포인트가 다 들어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별다른 건 없지만 오늘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행동, 양식, 음식, 그리고 운동 습관, 그리고 약 복용 같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몸매를 보시면 잘생긴 것 빼고는 한자이지 않게 뚱뚱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혈압약도 먹고 고지혈증 약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 목표가 있죠. 그러니까 환자분들 오시면 건강한 의사라고 내가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착한 환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의사도 제일 말 안 듣는 환자분들은 같은 의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 진짜 말 안 듣는 게 남편이고 마누라잖아요. 서로가 안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것이 생각보다 의견을 쓸데기서 힘들고 말을 잘 안 듣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착한 환자가 되자. 착한 환자가 되는 것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식사 우리가 세 가지 그 있죠. 삼보라고 하는 게 식보, 약보, 행보 이 세 가지가 다 삽박자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혈압도 먹고 혈압약도 먹고 고지혈증 약도 먹고 있는 제가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내용 중에는 이상지질혈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런 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럼 이런 걸 어떻게 교정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지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용은 짧고 그렇게 길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도 학교 다닐 때 한 30분 이상 수업을 들으면 졸려서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짧게 하시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상지질혈증이란 무엇인가? 이상지질혈증이라는 것은 아까 이렇게 앞에 들어오신 퀴즈를 했습니다. 내용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가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지혈증이라고 하고 지금 보세요.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가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높거나 이상이 있다고 해서 다큰해도 이상 지질혈증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틀어 이상 지질혈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는 우리 몸에 우리가 음식 먹으면 그 중성지방이나 이렇게 그 음식이 먹은 것들이 간에서 배사되거나 해서 피 속에서 콜레스테롤 성분이 많이 있으면 혈관벽에 그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끝에서 발끝까지 거기 쌓이면 우리가 말하는 동맥경화가 생겨서 우리 쪽에 되면 아까 뇌경색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심장에는 심근경색증, 협심증, 다리에는 그 말초 동맥 혈관 질환이 되거나 호흡 투석을 하거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1등 투석 원인이 당뇨고 2등이 혈압이고 3등이 만성 사고치 신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런 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고지혈증, 이상 지질혈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럼 콜레스테롤 높은 환자의 유문자에 대해서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는 찌꺼기가 혈관 내피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동맥부가 내종막이 두꺼워졌다라고 해서 검사를 하면 일반적으로 경동맥이 두꺼워지면 다른 쪽 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검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방의 중막까지 해서 여기서 찌꺼기가 달라붙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콜레스테롤에서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그러면 이런 환자는 왜 생길까? 세 가지가 좀 먹는 게 많거나 먹은 걸 잘 처리를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그 적당한 먹은 양도 있지만 양이 그 사람마다 처리를 못해서 운동 같은 걸 활동이 좀 없거나 그래서 이게 중요한 세 가지가 다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거 기름진 거 튀긴 음식에 중성 지방이 많습니다. 패스트푸드 음식 그러면 치킨, 맥주, 술도 중성 지방이 높고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LDL이라고 저밀도 지단백이라는 안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타겟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요건 조절해야지. 그 다음에 중성지방 조절해야지. 그 다음에 HDL이라는 콜레스테롤인데 이거는 우리 몸의 혈관에는 좋은 콜레스테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크게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이 분류 따라서 아까 좋은 거, 나쁜 거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좋은 거는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거, 고밀도 지단백이라는 거, 그걸 혈관에서 우리가 간으로 대사를 들고 가서 안 좋은 찌꺼기 보고 간으로 들고 들어가서 근데 알아서 해주는 거고, LDL 안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은 그거를 끌고 가서 혈관벽에 달라붙게 하는 것이 안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 지질혈증이라는 것은 위험 요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발의 가족력 있죠. 사실은 유전적인 병도 분명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고 또 나이가 들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꾸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비만하고 제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저도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는다는 계속 오늘 강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량,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흡연,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무슨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루마티스 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병이 들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리고 가음 식생활 습관에서 아까 패스트푸드 음식들이 보이죠? 이런 것에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콜레스테롤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먹는 것이 20% 정도에서 이 콜레스테롤 섭취가 되고 이 나쁜 거 좋은 걸 만들어주는 것은 간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간도 중요하죠. 여러분 가끔 집에 가면 제가 짱 못합니다. 여자가 두 분이 있는데 한 번도 와이프가 제가 딸인데 여기는 간이 포만만해져서 간띠 붓는 행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간도 아끼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아까 음식, 패스트푸드 음식, 술 이런 걸 하지 않으셔야 콜레스테롤 수치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간에도 대사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음식과 간에서 대사를 한다.
그러면 아까 보세요. 처음 나이가 들면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남녀 다 똑같이 대부분 올라갑니다. 특히 여자에 있어서는 폐경기 이후에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때 혈압도 올라가고 그때부터 심혈관 질환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여자분들은 남자는 그 전에 벌써 아픈 이게 뭐 먹는 것도 많고 밖에서 회식도 많고 해서 벌써 40대부터 벌써 고지혈증 수치가 올라가거나 여러 가지 혈압, 당뇨 그때부터 심혈관 질환이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남녀 살아가는 그 암의 발생을 떠나서 심혈관계, 심내혈관계 발생 빈도를 보면 남자가 조금 이르게 되고 여자가 늦게 병이 발생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 수명 차이가 여자분들이 조금 더 오래 사는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화끈하게 잘 죽고 여자는 자승치경에 온 다리가 아프고 관심도 아프고 힘들게 해서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우리 남자와 여자의 성격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봤는데 60년을 같이 70년 사셨나? 60년 넘게 같이 사셨는데 여전히 완벽하게 내 남편을 이해하거나 내 마누라를 이해하지는 않다고. 그래서 각자 삶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 병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저기 수치가 요만큼이다, 이만큼이다. 저 사람은 어디가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똑같이 협심증인데 어떤 사람은 협심증이 어떤 사람은 위장 질환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각자 다양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들이 왜 이런 복합 질환을 야기를 하냐면 병이 있는 사람들은 고지혈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당뇨가 있으면 고지혈증이 하시거든요. 혈압이 있으면 또 고지혈증 이렇게 동반 같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가 있지 않습니다. 요새 세상이 하나만 던두고 살 수 없고 다 같이 사는 병도 다 같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삶처럼 병도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당뇨가 있으면 이런 위험인자들이 같이 높아집니다. 사실은 혈압도 마찬가지고 비만 이런 것이 같이 동반되죠.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까요? 사실은 아까 말했던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똑같습니다. 식복, 행복, 약품 세 가지를 잘 지키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요즘은 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 약을 갖고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이라든가 생활 습관이 우리가 중요하죠. 운동도 해야 되는 일을.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여기 나온 걸 보고 스마일, 찡그린 얼굴 이렇게 다 나오는 걸 보고 이 수치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같은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누구는 100이대, 누구는 좋다고 하고 누구는 100이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약을 먹으라고 어떤 사람은 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당뇨가 있으신 분은 더 엄격하게 콜레스테롤 조절을 해. 안 좋은 단백질을 콜레스테롤 수치가. 근데 아무 병이 없다. 20대 우리 젊은 20대 남녀가 LDL 콜레스테롤,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 100이다. 그럼 그 사람은 아직 약을 먹을 필요가 없죠. 식생활 습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가 있긴 하지만 이 수치에 대한 LDL을 요즘은 타겟으로 목표로 해서 조절 양을 정하는데 그래도 높으면 약을 드셔야 된다라는 것이 쭉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신 분들 우리 대부분 저번에 검사하던 피검사 한번 했고요.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또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또 피검사 먼저 할 겁니다. 많이 그래서 중간중간 우리가 또 내년에 시빙 강좌를 하고 나면 무료로 또 피검사 같은 걸 해드릴 테니까 얼마나 조절 잘 되는지 저희도 또 궁금해요.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 교육당 센터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잘 되는지 못해. 그러면 잘못된 교육이 했는데도 교육 효과가 없으면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는 없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을 자주 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요. 당뇨 있는 분들은 다가이세수나 당 체크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달 할 필요는 없는 거죠.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정도만 체크를 해서 그 흐름을 보고 내가 조절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치료 목표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어떤 사람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을 먹어야 된다 하고 생활 습관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벌써 협심증이 있어요. 스탠트 시술 받았어요. 아까 보소장님 아버님이신가? 경동맥에도 스탠트 넣었어요. 그런 분은 벌써 동맥경에서 벌써 장기에 손상이 오는 동맥경 심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안 좋은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을 55 미만 이래도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것보다 주사까지 맞는 게 나왔어요.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 그건 보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당뇨에서도요 LDL 70 미만을 맞춰요. 당뇨는 그 자체만으로 벌써 비유 문제를 봅니다. 물론 당뇨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뭐 10년이 됐느냐, 최근에 당뇨가 됐느냐 이런 좀 차이가 있고 약간 당뇨 전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꼭 약을 당뇨약을 먹는 안 먹냐를 떠나서 고질적 약은 수치가 조금만 높다고 약을 드셔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저 창원에 계시는데 2000년도인가? 그 밤서에 16평 아파트를 누가 친구분이 집을 사라고 해서 부동산 이야기하면 안 되시면 어머니가 니는 샀냐? 이렇게 친구분 하니까 나는 얼마 샀대요. 6천만 좀 샀대요. 지금 얼마나 1억이라 하니 우리는 미친년 니가 6천만 샀는데 내가 왜 1억 좀 사? 안 샀었어. 근데 어머니 그때 샀으면 좀 부자 보게라.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친구가 6천만 원 주고 집을 샀다면서 나는 저 친구는 6천 이렇게 우리 콜레스테롤 수치가 100이라고 해서 약을 안 먹어도 될 수 있지만 내가 100이라고 나는 70이라고 편하다고 하면 똑같지 않다는 거죠. 약을 먹어야 된다. 상황 따라서. 그래서 그걸 어디서 결정하느냐? 우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죠. 유흥인자를 아까 콜레스테롤 수치, 흡연, 당뇨, 혈압 이런 유흥인자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위험한 불편한 증상, 병이 있냐고요. 그래서 스탠트를 넣었다, 투석 환자다 이런 여러 가지 병에 따라서 고지혈증, 조질 당뇨 자체는 아까 말했듯이 70 미만까지도 맞춰야 되고 특히 유병 기간이 길면 아까 당뇨 앓은지부터 10년 넘으면 벌써 심장에 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심장이나 혈관에 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다른 모델 유민자가 있는 데 따라서 일반적으로 최근에 그래서 더 낮출 수 있으면 불필요한 것만 없다면 더 낮추라고 이제 원칙. 그래서 저 약 먹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약을 잘 먹어야 된다니까. 약을 잘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오히려 당뇨 등립이 있는 신분이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절 수치가 다르다. 그래서 합병증은 우리가 아까 다 말했던 내용이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혈관으로 갈 수 있는 모든 병은 합병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명도 우리가 당뇨 현상 실명하잖아요. 그건 연관된 게 콜레스테롤 수치도 연관됩니다. 사실 망막 병증이 있지만 혈관으로 피가 잘 안 가서도 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뇌경색 풍이 올 수 있죠. 경동맥도 막힐 수 있죠. 심장에 시표심증, 심근경색증 올 수 있죠. 그다음에 모든 혈관에는 막을 수 있죠. 혈관이 막힌다는 것은 그 장기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투석 환자도 이런 동맥경화, 고지혈증의 원인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뭐 당뇨발이 생겨서 절단하는 당뇨가 아니더라도 다리들 혈관이 막혀서 다리 대사가 되면 안 낫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시술이 약간 심장에 있는 혈관에 막힌 걸 뚫거나 아까 다리 혈관에 당뇨발 환자를 보는데 대부분 너무 속상하죠. 당뇨발 환자는 너무너무 오래되고 벌써 막힌 줄을 모르고 계시다가 상처가 나서 눈에 보이니까 그때서 처음에는 손톱만큼 상처가 보이다가 일주일, 2주일 되면서 갑자기 커지면서 재까맣게 되면서 벌써 개사가 되면 죽은 조직은 살릴 수 위험하게 골수염 같은 생겨서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단하게 되는데 절단하려고 해도 혈관이 좋아야 절단해서 상처가 나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도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번도 제 허락 없이 병원을 보지 마시라.
진료 볼 때는 약 하나 오실 때는 달걀 때만 오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심혈관 질환, 우리가 뇌경색 같은 심근경색증, 협심증 이런 질환들이 올 수 있고 뇌관 질환 올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질환들께서 다 모든 병에 다 가지고 혈관에는 모든 병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어떻게 관리할까? 제가 오늘 주제 다 말했습니다. 약 잘 드셔야 돼요. 사실은 콜레스테롤 조절에 있어서 약이 최고 좋아요. 약을 안 먹으면 그 조절을 우리가 도달하는 목표 수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고 솔직한 이야기를 해줍시다. 내가 뚱뚱해서 우리 마누라 맨날 내가 살 빼라 살 빼라 내가 살 빠지나요? 그지? 빠지라고 했더니 살 빼라고 하면 안 빠지고 오는 그래서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특히 부부 사이에 뭐나 통수를 들면 그거 말 못하세요. 그래서 부부 사이 운전하면 운전 교습도 안 되고 형제지간 가해 교습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지만 약은 착한 남자는 돼요. 마누라가 뭐라 하면 예 그렇게 하고 활동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약을 잘 드시죠. 약 잘 드시죠. 그 다음에 식사 관리. 우리가 아까 그래도 아까 당뇨 계신 분들 저녁에 너무 떠났습니다. 암 환자의 생활 수칙은 운동이나 혈관은 암 환자나 혈관은 식생활 습관이 똑같아요. 달라질 게 없어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죠. 건강한 우리가 너무 과잉 섭취하지 않고 담배도 안 피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녁에 식사 후에는 너무 당뇨를 먹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것이 당뇨 발생이나 비만하게 되는 원인이니까 활동량이 적은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사 관리, 운동 관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약물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죠. 약은 어디서 나서 전문약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시죠. 병원에서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시라는 이유가 거기서 수치가 좀 높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주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야 되고 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은 피검사 하실까 거기서 보고 없거나 그러면 진료 보시는 원장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이 당뇨가 있어서 지금 이 약을 드셔야 됩니다. 보실 때가 이런 약을 해주세요. 그러면 말을 안 듣잖아요. 사실 처음부터 약 먹으라면 밀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밀당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밀당하니까 제가 힘들어서 딱 한마디 제가 약을 먹어요. 의사도 약을 먹습니다만 해야 돼요. 그래야 그래서 왜 먹어야 되고 이렇게 설명이 잠깐 해드린다면 약을 먹었을 때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수많은 연구가 혈압약을 잘 드세요. 표가 잘 안 나잖아요. 혈압약을 안 먹었을 때 혈압 중독 상태로 5년, 10년 지나니까 이런 동맥경화도 생기고 흥이 오거나 뇌경색 이런 이유 병들이 생기고 투석도 한다 했잖아요. 그런 병들이 생기는 사람하고 정상인 사람도 혈압이 정상인 사람도 그런 게 생길 수 있죠. 사실은 정상인 사람하고 약을 안 먹고 정상인 사람하고 약을 먹어서 혈압을 정상으로 만드는 부분이 순간에 10년 후에도 차이가 없대요. 이유가 어떤 병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혈압 조절을 하는 거죠. 그 병을 약을 안 먹고 있다가 정상이라도 병이 안 생긴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당뇨는 조금 더 좀 다르게 당뇨 있고 없으면 차이가 많이 나지만은 당뇨 조절 잘 하는 것이 그나마 합병증 속도를 늦추죠. 5주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어느 것 낮게 낮추면 에스키모인들이 심혈관 질환이 없었어요. 그쪽에서 먹는 게 별로 생선 위주고 그게 오메가3도 많고 했는데 최근에 에스키모인들도 당뇨도 생기고 심혈관 뇌혈관 질환하고 협심증도 한대요. 왜냐? 음식이 그게도 햄버거도 들어오고 콜라도 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생활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아까 스타틴이라는 고지혈증 약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약발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약으로 먹어야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수치가 많이 떨어뜨려지고 조절이 잘 됩니다. 그에 보완적으로 생활 습관, 행동이나 이런 약들이 있고 생활 습관에 도움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활 습관은 우리가 아까 혈압, 당뇨 환자들 생활 습관은 똑같습니다. 운동,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을 주 5회 이상 운동하자 좋죠. 그리고 당뇨 환자는 사실은 매일 해야죠, 사실은. 그 먹은 음식에 대해서 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래서 식후 운동을 하라는 것도 있고, 너무 공식 운동하면 또 제일까지 빠지시니까 그런 걸 고민해서 운동을 하라고 했는데, 운동에 대해서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고지혈증 약을 먹다가 수치가 좋아졌어. 이때 그러면 미묘하게 안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보통 다 질문을 해요. 혈압도 조절 잘 돼서 안 먹으면 안 돼. 내가 운동이나 식생활 습관을 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약을 먹다가 먹으면 수치가 다 정상화가 되죠. 많이 좋아지는데 그걸 끊으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우리 운동 식생활 습관을 떨어뜨린 정도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살아오는 우리 생활 습관 패턴이 있는데 우리 몸 행동이 많이 따르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하버드 어디에 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버드 나가는 게 아닌 것처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할지언정 콜레스테롤 수치를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 들쑥날쑥한 그런 연구도 있어요. 들쑥날쑥 약을 안 먹고 먹다가 해보니 좀 높아지면 약을 다시 먹고 해보니까 혈압도 마찬가지였고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는 다시 나중에 동맥경화나 심장혈관에 안 좋다는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당연히 약을 끊지 말자. 그렇지만은 너무 많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증상이 있을 수 있죠. 약이라는 것이 약에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증상이 있으면 용량을 줄이거나 약을 변경을 하거나 같이 약을 리미트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치 높은 사람은 그 기준으로 끝까지 약을 하기 때문에 그걸 끊지 말자. 이게 중요한 거입니다. 그다음에 계속 먹어야 된다는 게 그래서 효과적인 되고 이런 위험인자, 당뇨 관련 위험인자 대사증후군 내 같은 사람이죠. 그다음에 공복혈당 장애, 뚱뚱한 내 같은 사람 다 내한테는 6%는 아니지만 당뇨도 아직 아니지만 언제 저는 기대를 하지는 않지만 올 거라고 생각하고 당뇨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막 사서 운동도 하시면 돼요. 약을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운동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식고, 행복, 낙고에서 행복가 나오는데 운동은 일반적으로 똑같습니다. 혈압, 당뇨, 암 예방하는 운동량은 똑같고요. 그렇지만 사람마다 좀 특성이 당뇨가 있으시다. 그럼 식후 운동을 좀 권장하고 당을 조금씩 먹고 나서 당이 그때 올라가는 것을 좀 낮춰야 합병증이 적어진다고 하니 그때 바로 아침에 5분이라도 걸으셔야 되고 그런데 연세가 있으면 내가 운동을 하다 보면 남들은 20분은 저도 30분 가볍게 조깅도 하고 뛰고 땀을 흘릴 정도 해라고 했는데 나는 쭈기치게 내가 100m 가게 30분 걸렸어. 그럼 이걸 어떻게 운동이냐 아니냐는 건데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것 말씀 아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비슷한 걸 하셨는데 내가 힘이 들어게 30분을 열심히 걸으려고 하신 거는 운동이 된 겁니다. 그 운동 효과에 대해서 근육을 키우고 내가 몸매를 20달 대회를 나갈 거 아닌 이상은 심혈관계에 좋게 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30분이라도 노력해서 움직이면 그게 운동 효과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강도 지속성. 그래서 근육이 살이 빼려고 하면 강도 좀 높게 해야 되고 땀도 많이 나야 되고 얼마 이상 달려야 되는데 혈관계를 좋게 해주는 거는 저강도 지속성만 해도 차이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못 뛰어요. 제가 병원에 앞에 병원 당직 쓴다고 나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리가 무릎도 지금 못 사. 이 몸이 지금 무릎이 안 나가 뛰면 안 돼. 계단도 못 내려가요.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타고 가요. 내려갈 때 타고 올라가야 뭐 그런 올라가면 하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좀 안 좋은 점이 쪽쪽 근만하는 거 생겼어요. 그 근만 생기니까 아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신발도 좀 편하게 다시 바꾸고. 그래서 천천히 걸어요. 걸으면 그래도 한 1시간 걸으면 최소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5,000보, 6,000보는 나오니까. 보통 그래서 반보 채우거든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 채우는 거 아니고. 근데 좀 땡땡 치는 맛도 있어야 돼요. 그래도 약도 먹고 천천히라도 걷는 것이 우리 혈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는 이 아까 운동에 대한 걸 좀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뛰고 여기 나오신 걸 빠르게 걷고 자전거도 타고 수영체도 다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수영을 하고 싶다. 오늘 그래서 나도 족적 근무하는 점이 있으니까 수영 같은 거 하면 딱 좋거든요. 수영장 갈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 세조도 밤늦게까지 치더라고요. 그저께 당직이 오는데 요즘은 활동이 제한적이죠. 그리고 우리 오신 분들도 수영장 가보면 젊은이들이 내일 다 찾아오고 빨리빨리 타고 있는데 우리는 옆에서 할 공간도 잘 없잖아요. 그래도 옆에 공간이 큰데 좋은 데 있으면 수영장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수영, 에어로빅 수영 같은 거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시면 좋고요. 사실은 어떤 운동이든 가능합니다. 유산소 운동 위주가 되고 근력 운동도 하려면 하시고 싶습니다. 가벼워 너무 세게 몸을 키우는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좋겠는데 하체 운동, 다리 위주로 해서 근력 강화 운동도 또 팔에 좀 그냥 여자 남자분 힘든다고 여기 들려 하지 마시고 우리 여자분들은 아령 같은 것만 이렇게 천천히 해주고 그게 운동이에요. 근력이 되거든요. 너무 근력 소실을 특히 하체 근력의 소실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걷는 것, 하체 운동을 많이 하라고 당뇨 조절에도 우리 허벅지 이쪽에서 나오는 근육 소모가 당 조절에 아주 도움을 줘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잘 보세요. 우리가 목욕탕 가보면 사우나 이렇게 가보면 남자들도 이렇게 하체가 싸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복부가 이게 중간만 뚱뚱하고 상하치가 이렇게 가늘어지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보면 하체가 이게 근육이 쏙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우리가 당뇨나 몸을 못 버텨요. 뭐 암이 걸리더라도 버텨낼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체 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 운동 횟수는 최소 30분인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 수치대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처음에 5분만 해도 돼요. 5분 안 했거든요. 5분만 하고 앉지 말고 식사 후에 조금 더 걷고 자꾸 하다 보면 5분이 10분이 돼야 되고 또 요즘도 괜찮네. 처음부터 용 써서 힘쓰려 하시면 3일 만에 다시 그만둬요. 너무 힘들게 하고 온몸이 아파서 발바닥 아파올 때면 아무도 못하냐 오늘 그러면 한 달 운동을 못해. 족적 그만하는 얘기가 제가 지금 살살 좀 나도 욕심내서 좀 가볍게 뛰다가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욕심내서 그래서 일주일에 매일같이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고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내가 패턴을 만드시는 게 좋죠.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 그거 잘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언제 가고 언제 이런 거를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다. 땀이 날 정도로 하는 게 좋다. 땀이 나는데 너무 안 뛰어도 돼요. 그러면 땀이 쌓이 걷거나 해도 등에 살짝 땀이 맺히듯이 이런 데 바로 땀이 바로 맺히니까 저희 딸이 헬스장 같이 갔어요. 집에 아파트 헬스장 아빠 뭐 하는 거야? 그래 빨리 걸어. 그래서 그전 아니 발바닥 괜찮대요. 아니 이 나이에 걷다 뛰다가 죽어요. 그래서 좀 이게 뛰는 건지 걷는 건지 모를 정도라도 뛰기를 살짝 하면 거기 한 10분만 땀이 싹 많이 나요. 근데 그 속도로 걸으면 땀이 안 나요. 약간 차이 있어요. 그래서 걷고와 뛰기는 차이가 있는데 사람마다 우리가 감정이나 아까 내가 이렇게 발바닥이 뭐 이렇게 무릎이 안 좋거나 이렇게 안 좋은 곳은 안 뛰도 돼요. 운동 효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그것이 내한테 심혈관계는 물론 근육량을 키우는 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까 하루에 한 30분 이상 세트로 되는 거 그냥 사람마다 자기 거를 패턴을 만드시라.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약물 치료 이제 다 나왔습니다. 운동, 담배를 끊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담배 끊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담배를 꼭 제가 오신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죠. 손주가 있으면 손주가 할아버지 싫어. 몸에서 담배 냄새나.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손주한테 우리가 아들한테는 자식 남자 아들한테는 잘 못해주는 거를 손주가 나이가 죽고 나면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우리가 개를 물린다는 것이 그런 의미거든요. 거기 심리학의 정신과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손주 이용하죠. 그래서 이용을 하게 하고 이게 담배가 왜 끊어야 되는 이야기를 하면 내가 피가 나에게 죽고 말지 내가 손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 가족이 다 피해를 보고 아까 담배 피는 습관이 자식들한테 부모가 담배를 피시면 자식 아들의 담배 필 가능성이 세배가 높아요. 그럼 이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게 우리가 말하는 가족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 우리가 어떤 그 집안은 반면하는 집안이다. 그런 걸 만드는 집안이 돼요. 유전적으로 그게 담배를 피면서 우리가 몸에 있는 DNA는 유전도 변하기도 하고요. 생활 습관 패턴도 똑같이 변해요. 우리가 미국 처음에 우리나라는 위암이 많고 대사감이 없어서 그래서 미국의 재미교포나 재미교포들 일본 사람들도 미국 가서 2세, 3세들이 나오씩 생활 습관 딱 바뀌자마자 똑같은 동양이지만 생활 습관 패턴도 바뀌니까 거기도 똑같이 위암은 없고 대사감이 많았어요. 똑같이 그래서 생활 환경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게 유전적 변이까지도 같이 일으킨다는 것이 현재 그 내용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는 거는 담배가 내만 손해가 아니라 우리 가족, 내 밑에 후손들한테도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습관, 그래서 중성지방을 조절 잘하면 운동을 잘하면 중성지방은 좀 많이 떨어져요.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 여러 가지 중에서 안 좋은 총콜레스테롤, 안 좋은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인데 이거 조금 별도 있네요. 술 먹거나 당뇨 있거나 운동 안 하면 중성지방 먹어요. 그리고 패스트푸드 음식 먹으면 튀긴 음식 먹으면 중성지방 확 올라요. 이것도 2차적으로 안 좋은 콜레스테롤 지방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 튀긴 거. 그래서 원래 쌀고기라고 먹고 드셔야 되고 후라이를 기름에 햇사하면 안 좋죠. 패스트푸드 음식. 그렇다고 뭐 저도 가끔씩 먹긴 먹어요.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모든 생활 습관은 성인군자처럼 살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걸 지키려고 하는 건강한 의사는 아니지만 착한 환자가 되겠다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제가 하는 목표 중에 하나. 그래서 콜레스테롤, LDL 지지단백 기능 조절은 필요하다 하면 좋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뭐든지 이상 지질혈증이나 혈압이나 당뇨 다 암을 예방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아까 사망의 절대적인 원인은 암과 혈관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근력이 떨어져서 노화하거나 치매가 오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나이 들어서 제일 문제되는 게 저희 아버지가 치매가 지금 있으니까 큰일 났어. 어머니가 그걸 봐줬다. 어머니가 압박성 골절 때문에 내려앉았어요. 분리를 해야 되죠. 그게 우리 아버지 연세는 85이 넘으신데 아까 어머님은 찾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너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 했잖아요. 뭐가 된데서 한 분은 병원에 입원했고 갑자기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유형병 안 가고 싶어 하지만 치매라고 해서 완전 치매는 아직 아니니까 이게 이제 돈도 왕창 떼었죠. 지금 솔직히 유형병원 보냈지만 돈이 간병비가 산다는 쳤다나 1인 간병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눈치 봐. 그럼 자식들 입장에서 마누라한테 눈치 봐. 그 간병비를 좀 내야 되잖아. 간병비도 얼마나 깨지던데요.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게 유지돼야 되는 게 그래서 어머니도 그거는 이제 오늘 치료하셔도 입원하시는 거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간병이 나서도 어머니 딱 누워만 있으니까 간병이 돈이 이렇게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병들에 머리 복잡해요. 저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분리를 시켜야 돼요. 이제 어머니가 퇴원해도 또 집을 모실 수는 없어요. 아버지 분리를 하지 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병들도 있고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될지 모르는데 그게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시거나 우리 몸의 질환을 갖고 있는 게 관절, 고관절, 척추, 허리 이런 그런 근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심혈관계, 암 예방도 다 중요해요. 이런 것이 아까 우리가 말하는 약도 필요하고 음식도 잘하고 운동도 필요하다. 그래서 근육량도 키워서 그리고 운동을 하고 젊은 마음이 있으면 치매가 확실히 또 적혀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건강하셔서 앞으로는 소장님 말씀처럼 다 건강해서 9988 1233 저는 1234까지 23일까지 안 가고 얼마나 죽었으면 죽으면 사실은 그게 좀 그렇습니다. 어제도 밤에 10시까지 응급환자가 있어서 시술을 하다 보니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 자식들하고 이렇게 자식들 오고 난리거든요. 시술하는 것만 아니고 우리도 보호자를 찾아야 되고 하니 그런 분들이 안 하게 그래도 좀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가 돼서 죽어야 되겠다. 죽음을 사실은 두렵거든요. 그렇게 강건하신 신부님 같은 분들도 오셔서 흑교수 하면서 아니 신부님 왜요? 나이가 80부터 다르니까 죽는 건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죽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인간적이시긴 한데 그래서 내가 좀 그런가 봐요. 신부님 하느님 이렇게 같이 먹었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신부님이 아니 달걀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다음 내가 말했죠. 신부님 재직이 많아서 하느님 기억나 못하고 친구 갔을 거 아니에요? 이성에 저성에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있는 동안에 죽음을 받아줄 준비도 돼야 되지만 그 죽음을 가기 전까지 건강하게 즐겁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고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강의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두 번째 2프로도 진행하기 앞서서 강의해 주신 저희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평상시 궁금하셨던 거 그리고 저는 오늘 강의 들으면서 너무 제 얘기 같은 얘기도 많아서 저희 가족 얘기처럼 들었고 제 얘기인 것처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각자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을 질문을 주시면 바로 즉석으로 저희 교수님이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질문해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용기 내서도 질문하셨으니까 자그마한 선물도 드릴 테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받을까요? 네, 괜찮으실까요? 그러면은 내가 제일 먼저 질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먼저 손 들어주시면 언니 저기 맨 뒤에서 제일 먼저 손을 들어주셨어요. 제가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수장마다 당뇨병이 10세 가량 하셔가지고 좀 현재 90세시거든요. 근데 요양원에 계신데 왜 자꾸 저혈당으로 떠나요? 자, 보시네. 제일 떨어지면 약이 조금 조율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이 요양병원에 계시면 제 생각 중에 하나는 전문적으로 당뇨를 꼼꼼히 봐주지를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당 체크는 열심히 하고 병원에 있으면 당 체크는 열심히 하는데 그 전문적으로 이게 아침에 저혈당이 오느냐, 아니면 저녁에 오후에 저혈당이 오느냐에 따라서 아침약을 조절하거나 인슐린을 좀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것이 미세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기 계시는 선생님이 이제 조율을 좀 적당히 맞춰야 되고 이전에는 활동량 음식이 드시는 것도 어떤 정도 그래서 미세하게 좀 봐줄 수 있는 분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법이 없죠. 병원에 계시니까 맡겨놨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버지 이렇게 유학동 가니까 뭘 하고 있는지 간병이 계시도 사실은 나밤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간병인한테 꼼꼼히 기록 수첩을 계신다는 간병 공통간병일 수 있고 한데 좀 적어달라고 그거를 제한테도 보여주시고 가족한테도 좀 적어 보여주면
그 선생님이나 약은 또 당뇨약을 다른 병원 가서 받을 수도 있고 요양병원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요양병원 선생님한테 일이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일단 아침에 요거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아니 당뇨약은 또 개인 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받아서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시주는 거라면 그 내용을 아까 기록된 음식은 요즘 드시는 걸 상세히 적은 거 항상 적은 거를 그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면 그럼 요거 감안해서 약식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 볼 때도 갖고 오시는데 말로 하시면 진료 시간도 촉박하기도 하지만 딱 적어놓으면 적어갖고 오시기 제일 좋아요. 그럼 우리가 말로 이걸 읽으려면 시간이 1, 2분 걸리거든요. 그것도 하고 싶은 말을 빼고 와요. 막 문 닫고 나가려할 때 잠깐만 또 들어오면 또 그러면 지금 다음 분도 일이 되기 때문에 적어오면 딱 적어오면 이거 내용이 적어봤자 한 페이지 들어온 게 쭉 눈에 들어와요. 키포인트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제가 보기에는 10초 만에 이게 다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그래서 적어갖고 가시면 좋고, 요양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그 자체에서 약을 처방하고 주는 거라면 그것도 적어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하는데 간병인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요양병원에 또 가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많지 않고 간호사분들이 좀 있고 간병인이 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체크해서 이 의사 선생님한테까지 이 약이 어떻게 처방하시고 고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현재로서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이크 때문에 아니라 제가 오늘 날씨가 촉촉해서 그런지 이제 무슨 마이크가 두 개가 마이크가 좀 잘 안 들린다. 마이크가 잘안 잘 안 들려 울리고. 제가 쓸데없는 말이 많아서 그래서 네. 그다음 질문은 여기 아버님이 아까부터 손을 들면서 네,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스탠드로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약은 계속 하고 제가 보기에도 약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스탠드로 20년도에 했으니까 5년 됐죠.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운동은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운동 수비 급할 정도로 뛰기도 하고 한 2, 300m 뛰었다가 걸었다가 뛰었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숨이 너무 가불지게 그렇게 심하게 해도 상관이 없는지 싶어요. 우선 또 한 가지. 당뇨약을 제가 한 15년쯤 먹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좀 관리를 조금 수월하게 해가지고 수치가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당뇨약을 다시 이제 조금 높여가지고 재서 먹으니까 지금은 많이 내려가고 좋아졌거든요. 공복에 재는 한 120, 118, 115 나오고 한 달째를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제일 제가 알고 싶은 건 스트레스가 받았으니까 운동할 때 너무 심하게 산에 올라가고 하면은 너무 숨이 가쁘고 이럴 적에는 조금 쉬었다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예, 우선 당 조절을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예. 운동도 잘 맞춰서 하고 계시는데 심혈관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처음에 잘 모르신 분들, 그래서 아까 내가 운동을 좀 세게 했는데 숨은 좀 차는데 흉통이 있다. 그러면 그 정도 하시면 안 돼요. 흉통이 있다면 제가 병원에서 수술할 솔직히 숨이 차고 딴 사람들은 아프다 좀 막 졸리고 애가 갔다 그러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약간 숨이 가쁘고 이래서 혹시나 폐병이 안 좋아서 그런가 싶어서 갔는데 혈중 얘기가 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스트레스 받고 넣었었으니까 그 부분에서 운동을 말씀을 드리면 숨은 좀 차는데 흉통이 생겼다고 하면 운동량을 줄여야 돼요. 세기를. 왜냐면 흉통은 다름이고 이게 나이가 좀 들면서 흉통이 아니고 숨이 찬 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좀 애매모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픈 양상을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이걸 우리도 의사가 숨만 잡으면 아는 것이 아니라서 이전에 숨 찬 정도가 좀 심해지고 빨라지고
세지고 흉통도 생겼어. 그러면 당연히 지금 다시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럴 때는 급하게 운동을 세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심혈관 질환이 이제 이런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자기 패턴을 잘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요 정도 꾸준하게 한 큰 문제 없이 잘 하시는 운동량 세기 정도는 그대로 하셔도 돼요.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들 이렇게 심폐 기능 달고 하는 그런 테스트, 내가 몸에 맞는 운동량을 측정한 거 하면 좋겠는데 전국의 대학병원에 그런 데가 잘 없어요. 스포츠로 그렇게 특별한 거 잘 없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할 때 숨이 너무 차거나 흉통이 있을 정도로 하는 것은 심장병 환자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땀을 살짝 맺히고 그래서 땀을 살짝 맺히는 거는 자기 양은 패턴을 조절하면 되고 운동 심박동수도 우리가 요즘 러닝머신인데 가거나 운동 이게 뭐 저기 맥박 뭐 워치도 하지만은 자기 패턴을 잘 지키시면 좋겠고 이게 꾸준성이 더 좋다는 연구가 조금 더 많아요. 사람 그 연구라는 거는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세상 믿을 거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내가 좀 숨이 차서 좀 또 오셨어. 또 막 세게 하다 또 오셨어. 이 운동에 내가 꾸준하게 거북이와 토끼와 싸움처럼 꾸준하게 계속 저강도 지속성이 더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숨 찰 정도는 안 하시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맨 앞에 제가 요즘에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가끔 한 번씩 그랬는데 다리 근육에 막 통증이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잠을 막 자기가 힘들고 그래서 집에 있는 나무대신하고 약 저기 막 좀 먹으면 이제 어느 때는 하나 먹고 안 해갖고 막 두 알씩 먹고 그러는데 당뇨 약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먹을 때도 그걸 왜 그러는 거예요? 요새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근육이 막 뒤틀리는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에 첫 번째, 우리가 말하는 근육지가 나듯이 근육통이 오는 경우도 있고 자주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게 당뇨 환자들 자주 옵니다. 그게 어떤 병이 꼭 있는 건 아닙니다. 두 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될 병 중에 척추 허리가 안 좋아서 하지 쪽에 아픈 통증이 유발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허리는 제가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해도 또 생기는 우리 몸이니까. 그 다음에 동맥혈관이 막혔거나 좁아져 있어도 우리가 하지동맥 질환이 나와서 특히 당뇨 환자들 그게 섞여 옵니다. 어떤 경우는 병이병도 있고 같이 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우리가 일반 불편한 증상은 말초자율신경증이라 해서 아까 말하는 다리 저리고 지가 난다거나 어쨌든 이상 감각이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듯이 자다가 일어난 거는 혈관이 막힌 증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전해질이나 여러 가지 말초자율신경증의 가능성이 좋긴 하고 우선에 다니는데 지금 당뇨 조절하시는 분기에 또는 당뇨 조절하신 분은 또 혈관을 보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척추는 한번 검사를 하셨으니까 하지동맥 평가하는 방식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혈류도 보는 나이혈관 보는 그런 검사 당뇨 보시는 데서 가끔 하실 것 같은데 거기 당뇨 보시는 데가 어디 병원이에요. 가까운 동네에. 거기서 그 다리가 이게 혹시 혈관이 문제 아닌가요? 평가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픈 걸 이야기하셨어요? 아니 이제 그전에는 그러다 말고 그랬는데 이제 가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도 병이 있다 없다는 허리 확인을 수술한 지는 한 20년 넘었는데요. 허리 말고 혈관에 대해서. 혈관에 대해서. 그렇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 저기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셔서 이쪽에 보실 다음에 답변했습니다. 저는 콜스테롤, 좋은 콜스테롤이 좀 낮다고 약을 먹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 4월달에 중성질환 정상했었거든요. 지난 4월달에 여기서 피검사를 했는데, 중성질환이 이제 192가 경계치가 올라갔어요.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하기에는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게 단기간에 이걸 여기서 기록하기는 2월달에 개인적으로 기록하기를 그렇게 정했었는데 그래서 고전증을 하나 먹었는데 단기간에 3개월 사이에 음식을 다른 먹어서 중성지방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약이 다른 데서 올라간 건지 가능성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하는 보통 고지혈증 약을 먹는 약은 중성지방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중성지방을 낮추는 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성지방을 낮추는 약이 따로 있긴 있어요. 동시에 두 개를 쓰지는 않고 그러면 중성지방이 워낙 편차가 많아요. 어떤 때는 100 나오잖아요. 그 다음날 또 재면 하루 차에 200도 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도 거의 궁금해요. 의사들이 또 그 사람마다 이 중성지방은 그래서 아까 목표를 정할 때 아까 그림에 살짝 나오지만 타겟, 목표 수치를 정하는 건 중성지방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워낙 편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LDL, 저밀도 지단백이라고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기준으로 쓰습니다. 그렇지만 중성지방이 뭐 400, 500 이렇게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낮추면 방치하면 안 되니까 그때는 약을 같이 쓰지만 일반적으로 중성지방을 갖고 목표를 잡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성지방도 계속 그렇게 높게 만드는 거는 보통 식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음식 조금만 그거 먹고 한 2, 3일만 그래 먹고 나면 튀김 음식 그거 먹고 나면 검수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찌뿌리려고 담배 피도 올라가고요. 술 먹으면 많이 올라가요. 당뇨 있는 사람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거 가끔 오신 분들 중성지방 확 올라가고 의대 다녔어요. 중성지방 확 올라가고 운동량도 좀 조절했던 것 같고 당수치도 올라가고 감마지TP라는 그 수치가 있어요. 저희 간 수치 중에서 그게 조금 올라가 있어요. 그 술 먹을 때 올라가거든요. 술 먹지 말라니까 술 드신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치가 그런 걸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 사실은 이럴 때 술이 한두 잔 괜찮아요. 좋다고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안 먹는 거에 비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뭐 한두 잔 먹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는 뭐 이런 데는 좋고 어떤 데는 또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무난하다라는 뜻이지 술을 먹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술 드셔서도 결승나서 그래서 아까 목표 수치는 중성지방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200 얼마 나왔다는 건 너무 개의치 않으시도 됩니다. 그거 너무 개의치 않을 때 그거 신경 쓰는 게 거의 병이에요. 신경 잡으면 안다고. 아니 그래서 우리도 죽을 건데 지금 한 140년 살다가 죽을 건데 안다 자꾸 걱정해. 거기 걱정하는 것이 되는데. 중성지방 얘기 많이 궁금하셨는데 그렇죠? 제가 보니까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나 봐요. 콜레스테롤 항목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를 딱 짚어서 질문해 주시세요. 그 다음부터 질문을 받을게요. 혹시 이어서 얘기하셨어요? 중성지방 아니요, 중성지방이 아니고 저기 당뇨를 막 나오지 않으면 한 20년을 알고 있어요. 근데 당뇨 수치가 엄청 다양한 색소도 높았고 그런데 저 나름대로 뭐를 했냐면 비타민 C를 밥 먹듯이 먹었어요. 밥 먹을 때 하나씩. 근데 지금은 그 수치가 100 이하로 떨어지고 여기서 당 교육 받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3년 넘게 지금 당뇨 일지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분들 하는 소리가 과일 먹지 마라 그랬는데 제가 과일 식단에서 과일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과일을 여전히 먹고 그랬는데 저기 일지를 쓰면서 고구마나 감자나 이런 걸 먹으면 많이 올라가고요. 근데 단지 다른 거 해놓은 거 변화가 한 개도 없고 비타민 C를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어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는지 뭔지 그걸 묻고 싶어요. 그 옷을 조절 참 잘하시고 계신 거고 네. 뭐든지 이 만병통치약 같은 건 없어요. 비타민 C가 당 조절 잘해주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하신 거예요. 비타민 C가 이거 먹으면서 사실은 처음에 컨트롤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어느 시기가 조금 지나면서 아까 말한 약국 땡긴 실수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일은 이제 당성분이 많아서 이제 야밤에 먹는 건 당연히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냥 낮에 과일 먹고 싶죠. 저도 과일 당뇨 생길까봐 하지만 과일쟁이거든요. 그래 먹지만은 한꺼번에 많이 안 드실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고구마, 감자는 탄수화물 많이 안 드시니까 과일 드셔도 되는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시려고 조율이 잘 되신 거예요. 자, 그 대신 비타민 C는 꼭 먹는다면 비타민 C가 당뇨 조절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네, 가운데 분단이 안 하셔서 가운데 분단을 기회 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이제 산에도 많이 다니고 운동도 많이 했는데 이제 다리가 골절이 돼가지고 그냥 걷기만 해요. 지금도 평균적으로 10,000번은 걷고. 다 뛰고 오신 분도 다 운동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혈압, 당뇨까지 3개를 다 지금 복합을 하는데 작년에 이제 당뇨약을 먹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과일을 안 좋아하고 과일을 안 먹어요. 근데 선생님이 과일 먹지 말라고 저는 안 먹거든요. 저 그것도 안 먹어요. 근데 선생님이 말해요. 과일 안 먹는데 왜 당뇨가 생겨요? 내가 그랬더니 특이적으로 또 이제 당뇨병이 생기는 사람이 있대요. 그것도 좀 의문이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다가 바지가 장작같이 뻗어가지고 쥐가 나요. 그리고 막 산에도 다니고 뛰어다녔던데 당뇨약 먹고 작년부터 이 약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지하철을 계단하려고 숨이 차요.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는 고지혈증, 그 증세병이 10년까지 심혈관 같은 데 지장이 있나 참 궁금하네요. 지금은 이전에 없던 숨이 차는 증상이나 뭐 흉통이나 이렇게 생겼다. 아까 비교를 해야 되는데 혈액을 봐야 되는데 있던 없던 편이 생긴 거는 진료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당뇨나 혈압이나 이런 병이 있는 환자들이 심장이 아주 혈관이 안 막히더라도 심장이 떨어져요. 나이 들면서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최근 들어서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조금만 이전에는 그 정도 숨이 안 찼는데 숨이 차. 병원 가서 진료 보셔야 돼요. 병원 다녀요. 아니 정밀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 보통 다니시는 이제 개인병원에서 심장 검사를 하셔야 돼요. 네. 예, 검사하셔야 돼요. 지금 증상으로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시는 것이 약간 과일 같은 거 안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많이 먹지 말라는 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병원에 보면 어떤 사람한테 안 먹지 마세요 그랬는데 조금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면 먹지 마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딱 끊을 필요는 없는데 그걸 먹게 되면 많이 먹지 말고 다른 약을 줄여야죠. 당연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과일 거의 안 돼요. 제일 아까운 게 뭔가 하면 저는 과일값이 아까고 해산물값이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럼 할 말 없어. 근데도 당뇨가 생겼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또 작년 가을부터요. 몸 체중이 줄어가면서 근육이 빠져요. 본인이 느낄 정도로. 당뇨가 있으면 몸이 빠져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허벅지가. 그래서 아까 제가 짧게 다시 말씀을 돌아가면 우선 첫 번째 당뇨 발생은 어느 내가 여러 인자다. 아까 뭐 음식도 있고 뭐 생활 습관도 있고 다 있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제일 가전되죠.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내가 어떤 당뇨 집안에서 당뇨가 빈도가 높죠. 없는 경우도 관계없이 어느 날 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물론 우리 옛날 사회에 먹는 생활 습관이 안 좋고 못 먹었을 시절에 당뇨가 적었죠. 그런데 잘 먹으니까 좀 젊은 사람들도 당뇨가 많이 생기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당뇨 생기는 사람의 발현을 내가 몸에서 어느 정도 어느 나이 되면 발현된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원인을 자꾸 찾으려면 안 되고 지금 있는 걸 조절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숨이 갑자기 좀 찬 거는 지금 병원에 정밀 검사를 한번 받으셔야 돼요. 내가 개인 병원에 선생님한테 지금 당 조절이나 혈압 조절, 고지혈증 이렇게 삼박자 유문제가 다 많아졌잖아요. 또 증상이 생겼어. 이건 증상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약을 정확히 혹시 심장이나 정확한 체중계 검사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쪽 병원에서 가능한 검사면 조절을 하셔야 되고 이게 안 된다고 원해서를 받고 큰 병원 가셔야 돼요. 그러면 결과는 당뇨 때문에 근육이 갑자기 확 빠지고 심장이
치매가 생겨서 배당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게 지금 또 내가 병원에 있는 정도지. 아직 내가 손만 잡고 말만 듣고 알 수는 없지만 그걸 진료를 보셔야 된다. 지금 자꾸 그걸 고민하지 말고 여기서 병을 찾아가고 자기 치료를 받으게 하는 거예요. 당뇨가 있으면 살이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처음에 이제 시간 지나면 왜 빠지겠어요? 몸속에 피 속에 당은 많지만은 근육에 세포에 당을 이용 못해 절단 빠졌어. 근육은 절단 빠진 거지. 몸은 피만 폐관 속에만 고일당해. 그러니까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근육도 빠지고 몸무게 빠지고 그게 도움 주는 거죠. 우리 인슐린 같은 것이 피 속에 있는 당을 근육 속에 끌고 가는 게 인슐린이잖아요. 짧은 시간에 그렇게 그 다음에 네. 그 짧은 시간에 전체 그림자 나타나요. 어느 시점때 탁 나타나요. 그리고 그 당성분을 그나마 근육에 땡겨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운동이 해주죠. 그래서 운동해라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중요하다. 근데 지금은 진료 보셔야 돼요. 정밀진료, 심장 정밀진료를 보셔야 돼요. 됐죠? 네. 저희가 좋은 질문 해주셔가지고 지금 준비한 시간보다 5분이 초과됐습니다. 네, 그래서 딱 한 개만 받을까요? 괜찮아요. 딱 하나. 너무 갑자기 계속 소리를 팔을 너무 들고 계셔서 너무 걱정하지만 우리 시민 강좌를 계속 할 거거든요. 네. 옛날에도 반복하면 아까 교육의 효과 그듯이 여러분들이 더 좋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듣고 진료도 많이 한번 더 듣겠습니다. 우리 딸이 저도 당뇨를 20년 나는 당뇨가 있고 고지혈약을 먹으면 근육통이 일어난다고 그 고지혈 있는데 약을 못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시가 나면 아주 10분 동안 발목 허벅지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거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나요? 그래서 아까 당뇨가 이제 약간 당뇨의 합병증 중에 우리가 혈관도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초자율 신경증 아까 저린 증상을 많이 일으키거나 틀린 증상도 또 그거하고 연관될 수 있고 감각 이상을 많이 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약은 약들이 좀 많이 좋아져서 근육통이 심하지 않는 약들이 조금씩 있으면 용량을 줄이거나 그렇게 해서라도 수치가 너무 높다면 그 적절히 타입이라고 하는 경우 하지만은 그 용량을 조금 소량이라도 쓰는 것이 그 고지혈증 약이 단순히 콜레스테롤만 낮추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수프면처럼 멀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염증 기능도 떨어뜨리고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해서 여러 가지 동맥 기능을 동맥경화 조건 있는 환자는 꼭 필수 약처럼 옛날 아스피린 필수 약처럼 센세이션을 느끼는데 지금 고지혈증 약을 흉곽기내에 꺼서 그런 거의 대부분을 내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료 보시는 선생님한테 너무 이제 이런 약을 요즘 좀 먹어서 좀 근육통이 힘들었는데 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약 굉장히 시스템하기라도 수치가 높다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당뇨 자체는 그 자체가 동맥 유민자로 완전 아니다. 조금 목표 수치는 못 낮추더라도 소량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도움이 된다. 네, 질문 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25년도 상반기 시민선거 프로그램은 소통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해 주시고 소통해 주신 저희 허정원 교수님께